미 전역에서 기록적인 한파와 눈폭풍으로 미국민 2억 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전 사태와 항공편이 마비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설과 한파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긴급 상황 시 대처해야 할 안전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미네소타에서 국경 순찰대원의 총격에 시민권자 남성 간호사가 숨지는 사태가 또 발생하자 과잉 단속 논란과 함께 반발 시위가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민주당이 이민 단속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해 소규모 연방 셧다운이 재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APR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려는 데 대해 빌트에 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적극 고려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전역이 올겨울 최악의 겨울 폭풍과 기록적인 한파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폭설은 워싱턴 DC 지역은 물론 미 전역을 뒤덮어 미국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2억 명이 이번 폭풍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극심한 추위 속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항공편이 마비되고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최소 22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당국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이 올겨울 최악의 겨울 폭풍과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밤새 쉼없이 내린 눈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일대까지 덮었고 폭설과 한파가 동시에 겹치면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미국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억 명가량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추위입니다. 뉴욕에서만 5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미국 전역에서는 현재까지 최소 8명이 한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이 계속 쌓이면서 제설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는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이 여파로 대부분의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았고 주민들의 일상도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하루 먼저 폭풍이 시작된 남부 지역에서는 폭설과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선이 끊어지며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0만 가구 이상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 지역 역시 상황은 심각합니다.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며 하늘길이 막혔고 주말 동안 약 1,300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도로 사정도 나아지지 않아 장거리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 범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소 22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당국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고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 전반이 초대형 한파에 갇히면서 고립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차량이 멈춰서는 일이 속출했고 눈길 교통사고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화이트아웃 현상으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면서 대형 화물차 30대를 포함해 차량 10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가 8시간 넘게 폐쇄됐고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치웠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도 4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서부 지역의 피해도 큽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사재기도 벌어졌습니다. 매장 진열대가 텅 비어 있을 정도로 물품이 빠르게 소진됐는데 주민들은 날씨가 너무 나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와 폭설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도 폭설로 인한 사망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이 눈폭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노던 버지니아 전역이 강력한 눈폭풍과 혹한으로 큰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폭설과 함께 정전, 고립,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911에 신고해야 하며 저체온증이 우려되거나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 폭설 피해로 난방 복구가 불투명한 경우도 재난 상황으로 보고 즉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노던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한 안전 정보를 안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던 버지니아 전역이 강력한 눈폭풍과 한파로 큰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폭설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고
정전과 고립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눈으로 인해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911은 부상, 화재, 구조가 필요할 때는 물론 도로에 고립되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긴급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용해야 하는 번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으로 보고 반드시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증이 우려될 때, 노약자나 어린이, 환자가 집안에 있어 체온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전기나 난방이 언제 복구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몸이 심하게 떨리고 손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저체온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긴급하지만 911을 부르기엔 애매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211 버지니아에 전화하면 됩니다. 211은 버지니아주 전역에서 운영되는 무료 서비스로 24시간 내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재난 지원, 지역 자원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난방이 가능한 대피소나 지역 지원기관 연결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길 운전이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511 또는 511 버지니아 모바일 앱, 그리고 511.v.virginia.gov 웹사이트를 통해 도로 폐쇄 여부, 교통사고 발생 상황, 제설 작업 현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끊어지거나 파손된 전기선이 보일 경우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선은 땅에 닿아 있거나 불꽃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최소 버스 2대 길이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가거나 나무나 막대기로 치우려는 행동은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911과 전기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선이 도로, 주택, 차량 근처에 있거나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911 신고가 우선입니다. 차량 위로 전기선이 떨어졌다면 차 밖으로 나오지 말고 차 안에 그대로 머문 상태에서 금속 부분을 만지지 말고 911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던 버지니아 지역의 주요 전기 공급사인 도미니언 에너지에 즉시 정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전 신고는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설 이후에는 쓰러진 나무나 파손된 시설물로 인해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크라이시스 클린업을 통해 재난 후 청소 및 파손 정리에 대한 자원봉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수요가 많아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들은 극한 기상 상황, 눈 피해, 응급 안내와 지역 지원 정보에 대해 571-350-1000번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시간 중에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FEMA 앱을 설치하면 폭풍, 한파, 재난 관련 경보와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눈폭풍과 한파 속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네소타에서 국경 순찰대원의 총격에 시민권자인 37세 남성 간호사가 숨지는 사태가 또 발생하자 과잉 단속 논란과 함께 반발 시위가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국경 총수를 현지로 급파하고 전면 재조사하며 곧 이민 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킬 것을 시사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벽도부터 아이스와 국경순찰대원 등 3,000명이나 한 곳에 증파해 전개하고 있는 미네소타의 메트로 서지 작전에서 보름여 만에 두 번째로 시민권자가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민들의 분노가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미 전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부에서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미니어폴리스에서 1월 7일 미 시민권자 37세 여성 르네 굿이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데 이어 1월 24일에는 역시 미 시민권자 37세 남성 간호사 알렉스 프리티가 국경 순찰대원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총기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속속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미국 전역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총격에 사망한 알렉스 프리티는 권총을 휴대하고는 있었으나 허리띠에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국경 순찰대원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 제압한 뒤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사망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총을 겨눈 것도 아닌데도 총성 4발이 울리더니 곧 6발의 총성이 더 울린 것으로 볼 때 무려 10발이나 총격을 가해 무자비하게 사살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원들은 프리티를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야 바지 뒤에 있던 권총을 발견해 제거했고 프리티는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로 10발의 총격을 당해 숨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물론 미 전역에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며 항의 집회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지한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설에 톰 호먼 국경총수를 미네소타 현지로 급파해 사태를 관리토록 했다며 톰은 터프하지만 공정한 사람이라며 이민단속 요원들을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민단속 요원들이 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잇따른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행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면 재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정 시점에 이민단속 요원들은 미네소타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철수를 예고하고 200억 달러 연방기금 사기 사건 조사팀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 작업에 나선 것은 사상 최대 불법 테러자 체포 추방작전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계속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져 미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민주당 진영의 파상 공세와 공화당 진영 일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는 전술과 단속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 의장인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미국 시민들이 연방 요원들의 총격을 맞아 숨지는 사태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며 연방 이민 당국의 전술과 책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필 스콧 버먼트 주지사는 미국 시민들이 연방 요원들의 총격에 숨지는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그만 됐으니 대통령은 이 작전을 즉각 중지하고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중대한 전술과 단속 방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민주당이 아이스 이민 단속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예산 투쟁을 선언해 30일 이후 제한된 소규모 연방 셧다운이 재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개 연방 예산안 가운데 절반인 6개는 이미 연간 예산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6개 중 5개도 곧 가결 가능성이 높아 국토안보부만 부분 폐쇄돼 최장 셧다운 때와는 달리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두 번째로 미 시민권자가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로 워싱턴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 못한 6개 연간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예산에서 아이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가 확정해야 하는 연간 연방 예산안은 12개인데 이미 절반인 6개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6개 예산 지출 법안에서도 국방, 국무, 재무, 노동과 보건 교육 예산, 교통과 주택 도시 예산 등 5개는 데드라인인 30일까지 가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스와 국경순찰대가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민주당의 대폭 삭감 요구로 1월 30일까지 확정되지 못할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남은 6개 연간 예산안 중에서 총격 사망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따로 떼어 논의하고 다른 5개는 최종 확정하도록 공화당이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토안보부 예산 하나를 제외하고는 11개 연방 예산안이 확정돼 9월 30일까지 지출할 수 있게 되고 연방 셧다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국토안보부 예산만 남기고 5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동의하느냐에 따라 연방 셧다운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국토안보부 예산만 분리 처리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이딴 총격 사망 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로 5개 연간 예산안만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연방 셧다운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만 처리하지 못하면 1월 31일부터 연방 셧다운이 재발되더라도 한 개 부처의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43일 최장 셧다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파가 적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민단속 예산은 이미 BBB법에 따라 연간 290억 달러, 4년간 730억 달러나 증액분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동안 신용카드 APR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려는 데 대해 빌트에 이어 메이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적극 고려하고 나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트가 렌트비나 모기지를 납부하는 새 신용카드의 이자율을 10%로 설정키로 한 데 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8개월 동안 0% 무이자 후에 14.5%로 올리는 새 신용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했던 때에도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0% 이자율로 상한을 두는 방안을 강력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는 미국민들로부터 금융기관들이 너무 높은 이자율로 강탈하고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의 APR 이자율에 10%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의 10% 이자율 상한은 일단 1년 동안만 시행하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워런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초당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시행이라는데 안도한 듯 금융기관들이 서서히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렌트비나 모기지를 납부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서비스 회사인 빌트는 APR 이자율을 10%로 설정한 3가지 새 신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3가지 내용은 비슷하나 보너스 혜택에 따라 연회비를 두고 있는 게 다른데 연회비가 없는 빌트 블루카드는 렌트비나 모기지를 정시 납부할 때는 물론 마스터카드를 받는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10% 이자율 상한에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8개월 동안 0% 무이자를 적용하는 새 신용카드를 출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18개월의 무이자 기간이 끝나면 신용 점수에 따라 최소 14.5%, 최고 24%로 올라가게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8개월간 무이자에다가 그 이후에도 현재 평균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10% 이자율 상한을 맞추는 셈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용카드의 평균 APR 이자율은 지난해 8월에는 20.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연말에는 18.7%로 다소 내려가 있으나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1조 2,300억 달러의 신용카드 사용 빚을 지고 있어 1년 만에 6%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미국민들은 가구당 1,568달러의 신용카드 사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가구당 1,563달러의 신용카드 사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빚이 5,000달러이고 24%의 APR에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10% 상한이 부과될 경우 한 달에 100달러의 이자를 덜 물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